안녕하세요. 블라썸에듀 기인중 전문 강사 김지수입니다. 지금부터 기인중 3 2학기 중간고사 내신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신 총평을 준비한 이유는요. 학생들이 공부를 정확한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학부모님들이 이 학생들의 점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가 볼 거고요. 이 분석의 내용이 실제로 이 기말고사 때 정확하게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출제 경향, 그리고 교재별 출제 경향, 그리고 문항수와 배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킬러 문항에 대한 해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성적별로 어떠한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꼭 다음 기말고사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난이도는요,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난이도를 책정한 기준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은 암기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었다는 점, 중학교 이상의 수준의 단어와 구문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 방대한 양의 시험 범위, 그리고 난이도 높은 어법 출제 유형, 그리고 선지들이 전부 영어 선지로 되어 있었고, 수능보다도 긴 압도적인 지문 길이가 이 난이도를 중상으로 책정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이 중학교들과 비교적으로 이제 시험의 난이도가 어떠했는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인중의 시험 난이도가 다들 아시다시피 다른 학교들보다 압도적으로 어려운 편이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랑은 비교하지 말고 고등학교 시험과 어떠한 수준 차이가 있었는지, 기인중 3 시험이 실제로 고등학교 시험보다 쉬웠는지 어려웠는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배경고, 우성고, 신성고 시험을 어렵게 내기로 유명한 학교들보다는 조금 쉬웠지만, 안양고, 모락고 여러 가지 학교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어려웠던 시험으로 고등학교의 평균적인 난이도의 시험이 이 정도로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게 이 시험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정답률이 40% 이하, 웬만한 학생들이 틀리기가 쉬운 그런 킬러 문항들은 보통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수능 시험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40% 이상으로 틀리는 문제의 킬러 문항이 이제 안 나오죠. 그렇지만 중킬러 문항이 많이 나오는 게 수능 출제 패턴인데요. 기인중 3 시험은 그런 수능 시험의 난이도 배정보다 더 어렵게 킬러 문항 3문제, 중킬러 문항 7문제로 실제 수능의 난이도의 배정보다 더 어려운 구성의 난이도 배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중킬러 문항을 다 맞추기만 했어도 우리가 상당히 잘 본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범위를 한번 나눠보면요. 교과서, 외부 지문, 소설이 우리의 시험 범위였죠. 이렇게만 보면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았나, 시험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기인중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양을 공부했느냐, 시험 범위가 얼마나 많았느냐를 이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어 지문들만 모아놓은 A4 용지에 기인중학교는 36페이지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보통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5페이지, 기인중이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의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중학교랑은 애초에 비교하지 말자. 그럼 고등학교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평촌고, 안양고보다는 조금 적지만 일반적인 고등학교들보다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았던, 중학생한테는 너무나 가혹한 양의 범위였을 수 있는 이런 시험 범위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항별로 한번 배점을 따져보겠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 총 24문항 중 9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배점은 37점입니다. 변형이라는 게 사실 중학교 시험에서 거의 변형이 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변형을 하는 학교가 기인중이죠. 기인중은 교과서에서 변형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인 고등학교 시험에서 변형이라고 하면은 내용이 바뀌지 않은 채 영어 지문들의 구조와 어휘만 바뀌는데, 실제로 기인중이 어려웠던 이유는 내용까지 바뀌었고, 이거는 킬러 문항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 지문, 학생들이 가장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외부 지문과 소설에서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외부 지문 5문제, 소설 10문제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교과서에서 이런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외부 지문도 이런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설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정의 유형이 하나의 그 시험 범위 교재에 출제가 된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교재에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거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와도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교재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고 추측하지는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어법 문제가 소설, 교과서, 외부 지문에 골고루 나온다.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우리가 문법 포인트는 정확하게 알아야 문법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항수와 배점을 한번 따져봤을 때 우선은 모든 내신 시험이 그렇습니다.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고 내용 파악하는 문제 역시 귀인중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법 문제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이 높았고 24문제 중에서 5문제나 어법 문제가 나온다는 건 어법의 비중이 정말로 높았다는 거죠. 다른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학교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기인중의 보기의 난이도나 지문의 난이도가 더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우선은 일반적인 중학교는 3주 정도 내신 준비를 해도 다 100점이 나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외우기만 해도 됐었는데 기인중 같은 경우에는 3주 준비하면 60점을 넘기가 힘듭니다. 최소 5주 정도 준비를 해야 전범위를 2회독, 3회독 할 수 있는 분량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장에 변형이 들어가는 교과서, 외부 지문과 소설은 자체적인 구문과 어휘가 어렵기 때문에 영어적인 기본 실력, 어휘력, 구문력을 말하는 거죠. 이게 내신 기간 때 준비를 절대 못하고요. 내신 기간 이전에 얼마나 이 기본 실력을 쌓았냐가 내신 기간 때 그리고 이 시험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냐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킬러 문항과 일반 문항, 쉬운 문항, 60% 이상의 일반 문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시험으로 실제로 모의 실전 연습을 얼마나 해봤냐, 시험 시간을 딱 정해놓고 준비를 해봤냐가 아주 중요한 학습 전략, 이 시험을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럼 킬러 문항을 한번 제가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빈칸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부분까지는 교과서랑 똑같은 지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자면 다빈치는 요리의 진심이었다. 요리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가 이 부분까지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글의 유기성과는 다르게 이 부분부터는 요리의 진심이었다. 요리 때문에 최후의 만참이라는 작품이 오래 걸렸다가 아닌 이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문장을 만들어내서 인물을 찾는데 오래 걸렸다라는 글의 내용 전체가 바뀐 그런 문제였습니다. 수능에서는 요리가 중요했다, 인물 찾는데 오래 걸렸다, 글의 연관성이 없죠. 하지만 이게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는데요. 학생들이 글의 내용을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했으면 실제로 4번 보기를 찍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4번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다빈치에 대한 열정입니다. 요리에 대한 얼마나 성공적인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아무리 이게 오래 걸렸을지라도 요리의 진심이었다라는 내용을 담은 보기입니다. 학생들이 내용을 달달 외웠으면 4번 보기만 찍을 확률이 높았겠죠. 하지만 5번 보기 보겠습니다. 5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자, 서브텍츠, 인물에 대한 디테일을 파악하는데 오래 걸렸다. 이거에 대한 헌신이다 라는 보기가 나왔죠. 그래서 실제 답은 5번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4번으로 찍기 쉬운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수 많이 틀렸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9번 외부 지문, 이제 문장형 어법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어법 문제가 이렇게 have냐, has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 보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인중에서는 이렇게 문장 전체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문장 전체의 구조와 그리고 문법 포인트를 스스로 알고 대비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permanently 이런 부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시험을 내는 게 보통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nd가 ended로 바뀌어야 되는 아주 수능스럽지 않은 이런 걸 굳이 내야 되나 싶은 이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못 착각하면은 그냥 넘어가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기였고요. 그리고 이 B번 보기가 실제로 강조 구문이라는 문법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구문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 B번 보기를 강조 구문인 거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학원, 모든 그리고 학교에서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이 외부 지문에서는 the library 이 부분이 히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강조 구문이고 이게 문장이 괜찮은 문장이구나 라고 나왔는데
실제 이 명사로 부사인 here이 더 명사 the library로 바뀌었을 때 이걸 강조 구문인지 아니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 아니면 그걸 몰라도 이게 맞는 문장인지 아닌 문장인지 고르는 이 난이도의 수준이 고등학교 최상위권 문법 시험과 맞먹을 정도로 어려운 문장이었죠. 뭐 이제 답을 해설을 해드리자면 적어도 이렇게 it was와 that 사이에 명사가 왔을 때는요, that 이하의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 주어나 목적어나 또는 직접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 문장인데 여기에서 이 대절의 문장은 he, 주어, discovered 동사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the library가 아닌 부사 in the library가 왔어야지 이게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번 보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혼동이 왔을 거고요. C번 보기는 이제 블라썸 에듀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틀리지를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 being used 같은 이렇게 우리가 과거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과거 분사 구문이 이런 문장 전체에 있을 때는 이거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묻는 문제이고 그 능동 수동을 구분하는 기준은 목적어 a combination이라는 목적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수동이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C보기가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D보기는 더 쉽죠. despite 하면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와야 되는데 자, he, 주어, like 동사, 주어 동사가 올 때는 전치사인 despite가 아니라 although 접속사가 와야 되는 거죠. 자, 2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출제 포인트가 아주 없고 그냥 보기만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문장인데 굳이 여기서 출제 포인트를 뽑자면 both A and B. 자, 우리가 both라는 상관 접속사는 A and B 구조를 가지며 보통 시험에서는 and 대신에 or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아주 평이한 문장으로 1, 2, 3, 4 보기에서 헷갈리지 않았다면 5번을 잘 찍을 수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B보기, A보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1, 2번의 출제 오답률이 많이 몰렸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항 17번 교과서 어법 모드 고르기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모드 고르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A, B, C, D, E, F의 모든 문장이 옳고 그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유형이죠. 하지만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분사구문 그리고 오형식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 학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절대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보기부터 보겠습니다. A보기 러닝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분사구문으로서 ing가 오는 게 문제가 없죠. 자, 그럼 B보기 한번 볼까요? B보기 같은 경우에는 annoying이라는 감정 형용사는요 실제로 주체인 she가 감정을 느끼면은 pp를 써야 되고 감정을 주면은 ing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he는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기 때문에 ing를 쓸 수 없는 잘못된 보기입니다. 자, C번 보기 같은 경우 보면은요 working이라는 분사구문이 나왔죠. ABC는 계속 분사구문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요. work라는 자동사는 실제로 pp를 쓸 수 없기 때문에 working 맞는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기본 보기부터는 분사구문이 아닌 오형식 목적격 보어에 어떤 준동사를 쓰느냐가 나왔는데 ask라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는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부분의 동사 원형을 쓸 수 없는 동사로 to, do로 바꿔 써야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번 보기는 잘못된 거고요. 2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 포인트가 분사구문을 절로 바꿨을 때 어떻게 표현되니? 라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while부터 bus까지 문제가 없었고요. 문제를 찾을 수가 없는 정답인 보기입니다. 자, F 보기는요. looking 분사구문, 지각동사, 오형식, 목적격 보어에 어떤 준동사를 쓰느냐 두 가지 출제 포인트를 같이 물어본 문제인데요. looking, 우리는 보는 거니까 ing 문제가 없죠. C, 지각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 쓰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A, C, E, F 우리가 정답 4번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젠 점수대별 학습 방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점 이하 학생이에요. 자, 60점 이하 학생들은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을 했는지, 하루에 내가 1시간은 매일매일 공부했는지 이런 부분부터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생님들이 좋은 자료와 좋은 수업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집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바라봤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의 점수대 60점 이하인 점수대의 친구들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라는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시험을 바라보는 태도를 다시 한번 강하게 잡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이 됐을 때 그럼
방법적으로는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우선은 8가지 품사, 명사, 형사, 부사, 전치사, 그리고 그 외 품사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한마디로 기본기죠. 그리고 1에서 5형식까지 문장을 구분하는 연습을 이번 기말고사 되기 전에 완벽하게 구분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또 60점 이상을 받기는 힘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엔 60점에서 90점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어휘력이 중요합니다. 기인중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외부 지문과 소설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웬만하면 모를 단어들과 구문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하루도 어휘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어휘를 매일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은요, 90점 이상을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력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강조 구문 같은 어려운 구문은 틀려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 모든 구문들의 개념 정도는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내신 공부에서 소설 외부 지문을 공부할 때 공부할 만하네 정도의 생각이 들고 우리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90점 이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90점 이상인 학생들은요, 사실 이 100점을 맞는다는 게 단기간에 되지 않고 가장 오래 걸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끊임없이 찾고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양한 문장을 통한 응용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기본 개념만 아는 걸로는 안 됩니다. 응용 능력을 다양하게 길러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문장들을 많이 접해도 받느냐가 100점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영어는 언어입니다. 영어를 영어답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고등학교 모의고사 수능 지문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글의 내용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장의 유기성, 연관성, 어떤 부분이 주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언어적인 힘까지 길러야지 100점이 나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내신 총평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시험이 어떤 학생들은 큰 좌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확한 방법으로 다음 시험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신 총평 마치겠습니다.